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오늘이 9월 18일입니다. 내일부터는 아마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추석 명절 가족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해외 나갔다 약 한 달 만에 들어오신 것 잘 아실 겁니다. 이제부터 제가 해외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격려와 후원과 지원 그리고 배려에 의해서 제가 중요한 직책을 맡고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생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해야 되지만 외부 일정이 많아지고 또 해외 체류하는 기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생방송을 계속해서 하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생방송을 하기로 하고 이제부터 매일 하루에 한 편씩 여러분들께 북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북한 소식을 알려드리고 팩트에 기초해서 빠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가족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국으로 망명할 당시 1994년 5월이었습니다. 독일을 거쳐서 한국으로 망명을 했는데 당시 저희 장인어른이 강성산 전 총리였습니다. 현직 총리였고 강성산 전 총리 저희 장인어른은 84년도에 총리를 하다가 김정일에게 경질당해서 함경북도당 책임비서로 약 한 8년간 일했습니다. 제가 강성산 전 총리의 딸과 결혼할 때는 총리가 아니었고 함경북도 도당 책임비서 겸 정치국 위원을 하실 때 그 따님을 만나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됐던 겁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일생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희 아버님과 어머니 부모님들을 제외하고 아마 강성산 전 총리 저희 장인어른을 꼽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개혁적이실 뿐만 아니라 자기 일에 충실했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김일성에게 충성한 것도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 그리고 북한 경제를 위해서 자기 한 몸도 소습지 않고 모든 것을 희생했던 분이 바로 강성산 전 총리 저희 장인이었고 또 제 문제라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준 분도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차 북한의 핵위기가 터졌을 때가 1993년 3월이었습니다. 북한이 NPT에서 탈퇴하고 IAEA 원자력 기구에서 탈퇴할 때가 바로 그 무렵이었는데 이때 해외 나가 있던 고위층들을 다 불러들였지만 저는 94년도부터 계속해서 중국에 출장을 나왔고 그리고 94년도에도 모두 해외 공관원 대사들을 비롯한 고위직들을 불러들일 때 저는 장인어른의 도움으로 제가 주석궁에서 근무하면서 김정일에게 보고하지 않고 바로 중국에 출장을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장인어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이 저희 부모 형제들은 물론이거니와 가장 제가 짐을 지고 가장 제 마지막까지 제 짐이 되었던 제 마음속에 짐이 되었던 것이 바로 강성산 전 총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94년도 7월에 김일성이 입사한 이후에 강성산 총리도 상당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총리직에서 해임되었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직책도 보장받지 못하고 2000년도에 사망할 때까지 그렇게 김일성에게 충성하고 당에 충성하고 조국과 인민 앞에 충성했던 강성산 전 총리였고 정치국 위원이었던 이런 분의 국가장의도 없이 그냥 장례를 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장의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온 다음에 저희 장인어른이 김일성과 김정일 즉 당전의 정치국 회의에서 상당한 곤욕을 치렀고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가족혁명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부들일수록 자기 자녀들이나 자식들 그리고 친척 형제들을 잘못 관리하면 그것을 가족혁명화라고 부릅니다. 가족 하나 혁명화를 제대로 노동계급화 혁명화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간부가 당과 국가에 충성을 하고 인민들을 노동계급화 혁명화 시키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판을 받았고 결국 총리직에서 해임되었고 돌아갔을 때도 국가장의도 열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아마 강성산 전 총리를 누가 천거한 것 같습니다. 즉 김정은 위원장에게 천거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사인을 받지 않았다면 즉 지시가 없었다면
이번 애국 열사롱에 앉히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잠시 이 신미리 애국 열사롱에 열사들의 위에 새로 안치됐다는 이 기사 내용을 잠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중앙통신사에 실린 기사입니다. 당정인회에서 사업하면서 우리 당의 강화 발전에 이바지한 최복만 동지도 용생의 삶을 받아 안았다. 열사들 가운데는 당과 정부의 중요 직책에서 오랫동안 사업하면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 온 강성산 동지, 나라의 국방력 강화에 적극 기여한 조선인민군 장령이었던 박인영 동지, 즉 이렇게 4명의 사람들을 이번에 새롭게 열사롱에 안치했습니다. 그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박인영이라고 인민군 장군 출신이었는데 이 가족들과 함께 아들이 아버지의 용정 사진을 들고 애국 열사롱 그 안치된 그 묘비로 찾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사진은 전구강 인민군 간호장교 출신이었고 6.25 전쟁에 참전했던 그 소장, 인민군 소장, 왕별 하나죠. 그분의 가족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진은 북한의 최고 지휘자인 김병화 전 국립교향악단 고문의 가족으로 보입니다. 이 세 가족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사진에는 김병화 이분이 2021년도 3월 29년도 소고했는데 9년도 사망했는데 바로 애국 열사롱에 안치되었고 전구강 역시 인민군 장군인데 2018년 10월 17일에 사망하였는데 이 전쟁 참가자이고 인민군 장군이면 인민군 열사롱에 가야 되는데 이 애국 열사롱에 안치된 곳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여기에 안치됐습니다. 여기 이 사진이 바로 저희 장인인 강성산 전 총리의 묘비인데 2000년 6월 25일 사망했는데 21년이 지난 오늘에 안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없습니다. 제가 가족들을 다 확인해 보았지만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가족, 특히 강성산 저희 장인 어른에게는 형제들도 있었고 그리고 누이 동생도 있었지만 그 가족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1년이 지나서야 이제야 비로소 안치됐을 뿐만 아니라 이 꽃을 보더라도 여러분이 이 꽃을 한번 보시면 가족들이 왔다 간 것 같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의 꽃은 이렇게 화려하고 상당히 많은 꽃 묶음 그리고 화려한 꽃 묶음들이 있는데 저희 장인 총리까지 하고 정치국 위원까지 상무위원까지 지냈던 장인으로는 이렇게 꽃도 초라한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한 명도 오지 못한 그리고 강성산 저희 장인어른께는 딸 하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 남은 딸도 아마 지금 장모는 돌아가시고 지금 아마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성산 전 총리의 형제들도 아마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짐, 제가 저희 장인어른에게 졌던 마음의 빚, 이제 어느 정도 저도 좀 내려놓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애국 열사롱에나마 안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사실은 혁명 열사롱에 안치되어야 합니다. 바로 김일성이 빨치산 시절에 유격군고지라고 하는 곳에서 아동단원 생활도 했고 그리고 만경대 혁명학원을 졸업하고 아버지는 바로 항일혁명 투사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래도 다행히 애국 열사롱에 21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안치된 것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강성산 전 총리 저희 장인어른의 가족들이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분열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 가족의 비극이 아니라 지금 우리 분단의 비극이고 현실이고 갈라진 많은 분들의 아픔이 지금 현재의 이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도 강민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가족사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또 저희 장인어른인 강성산 전 총리가 애국 열사롱에 안치됐다는 그 소식을 접하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소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더 열심히 조국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시장경제 가치를 수호하는 데 나의 모든 힘을 다 바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